기록했습니다.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근무하고 있고요. 사실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군생활을 33년 하고 대령으로 전역을 해서 다행히 사립대학교에서 교포를 잡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군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국가안보,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논문도 좀 많이 쓰고 책도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비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한비자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한비자라는 사람은 부국 강병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께서는 법가 사상가다 이렇게 아셨을 겁니다. 전국시대에 한나라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진나라가, 진시황이 통일을 이제 시도할 때니까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망하지 않을 방책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순자한테서 배웠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한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비자가 왜 사람들은 뱀은 두려워하면서 뱀장어는 무서워하지 않을까? 왜 사람이 죽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다 슬퍼하는데 장의사는 슬퍼하지 않을까? 왜 사람이 다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피를 보면서 좀 무서워하는데 의사들은 즐겁게 치료를 하는가? 이 한비자가 하는 말은 이게 전부 이익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익 때문에 이제 아무리 더럽고 힘든 것도 다 참고 이익이 또 이제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한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현실에 눈을 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한비자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고사성어 또 사자성어라고 하는 말이 상당한 부분이 한비자에서 유래합니다. 한비자는 자기가 이제 말이 어눌해서 이 말로는 이제 승복을 못 시키니까 오히려 글을 써서 이제 설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이 많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비자의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미자하의 복숭아입니다. 이 미자하라는 사람이 이제 임금의 쉽게 말하면 좀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임금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미자하의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 미자하가 임금의 쉽게 말하면 가마를 이제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타고 엄마한테 이제 가서 문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임금한테 이제 고해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은 미자가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으면 그 임금 수레를 대신 타고 갔겠느냐. 오히려 칭찬해 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느 날 임금하고 미자 같이 이제 복숭아 가선에 갔어요. 미자가 복숭아 하나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던 것을 임금님, 이게 너무 맛있는 복숭아입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임금님이 먹어보니 정말 맛있거든요. 야, 그래 참 미자 정말 맛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어떻게 임금의 몸종이 임금한테 자기가 먹던 걸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임금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자기가 얼마나 임금을 사랑을 하면 자기가 먹던 걸 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좋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미자도 나이가 들고 임금이 이제 총애하는 것도 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자가 잘못을 해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임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쟤 벌을 줘야 된다. 왜? 쟤는 내가 자기를 좀 총애한다고 그러니까 내 가마, 수레를 몰래 타고 자기 집에도 갔다. 또 극단적으로 자기가 말이지 먹던 복숭아를 임금한테 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비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미자하의 행동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임금은 그것을 칭찬했고 나중에는 그걸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한비자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은 어떤 상황 또 시각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본질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도 또 좋아하는 건데요. 그 한비자는 훌륭한 목수는 먹줄 없이도 똑바로 줄을 그을 수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먹줄을 쓴다. 또 콤파스가 없이도 동그랗게 그릴 수가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콤파스를 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비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회에 법과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대로 흘러갈 수 있다. 그 목수가 먹물 없이 먹줄 없이 줄을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파스 없이도 동그라미를 그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러나 그거는 완전하지가 않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완전하다. 그래서 이 한비자는 철저히 인간의 이한 정치,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정치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과 제도에 의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현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이 굉장히 상충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성선설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뭐 착하게 이제 보이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는데요. 실제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지나친 성선설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비자를 한번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한비자가 이제 그 경계하는 말 중에서 오두라 그래서 5가지 존벌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현실하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사실은 저도 뭐 조금 속한 것 같습니다만, 학자를 가장 큰 존벌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용은 없이 그냥 말로만 막 떠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당시 전국시대에 많이 있었던 유세객입니다. 사실 유세객이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 뭐 외교거든요. 사실은 이제 나라의 어떤 부강병이나 이런 거보다는 다른 나라를 설득하고 다른 나라와 관계를 잘 해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사상루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협객입니다. 협객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참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뭡니까 자기 이 어떤 남자다움 이런 걸로 이제 그 많은 당파를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협객이 바로 현대에 있는 그 계파도 만들고 당파를 만든 그런 정치인이다. 그게 뭐 돈이든 또는 뭐 권력이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 소속, 자기들 그룹을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제 뭐 측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현대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좀 이제 좀 고위 공무원들,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나라 일보다는 자기가 출세해서 이제 이익 보는 데만 이제 그 전념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인과 기술자를 얘기하는데요. 그 뭐 모든 사람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 어떤 그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팔고 하는 그런 그 실제가 있는 업, 그건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 보면 상인들은 아무것도 없이 남거 이제 사다가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것은 조금 악덕 기업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5가지 존벌레, 그러니까 뭐 학자, 조금 이제 영혼 없는 외교관, 그 다음에 당파 정치인, 또 이제 그 영혼 없는 공무원, 그러니까 악덕 기업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5가지 존벌레라 그러는데, 이것도 저는 뭐 현 시대에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비자는 굉장히 불우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재주를 가져서 이제 진시황한테까지 이제 그 추천됐습니다. 근데 사실 진시황 입장에서는 뭐 말하는 사람 글이 많은데 뭐 언제 글을 읽고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한비자의 글을 보고는 별로 감동도 안 했겠죠. 또 이제 말이 어둔하니까 좀 낮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이제 그 한비자하고 동문수학하던 이사는 한비자의 재주를 아니까 어쨌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시황한테 계속 이제 강조를 해서 진시황이 이제 옥에 있는 한비자한테 약을 먹고 이제 그 죽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제 독약을 먹고 이제 강요에 의한 자살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좀 불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선택을 한비자로 한 것은
그 나름대로 그때는 굉장히 불우했지만 몇천 년 지난 지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비자 얘기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한 시대를 자기의 꿋꿋한 철학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또 저도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어떤 그 세편과 상관없이 조금은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비자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